528번부터. 오른쪽 그림은 정육면체에서 두 직선 HG랑 DE가 이루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정육면체나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선이 그려 있는데 일단은 H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과 대각선 그 다음에 여기는 D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안 만나지? 꼬인 위치에 있는 상황.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지? 한 점을 만나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죠. 밑에다가 똑같은 애를 하나 더 붙여. 이렇게. 똑같은 애를 하나 더 붙여. 또 붙여. 그래서 요 H랑 똑같은 데로 이렇게 가는 거죠. 평행.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생겨요. 누가 걸려요?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표변행위를 1로 잡아도 거기 길이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1로 잡으면 이렇게 되거든. 여기가 1로 잡으면 요게 루트 2야. 요게 루트 3이야. 얘는 이렇게 온 거지. 얘는 루트 5. 여기 직각이야. 이해했어?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된다. 530번. 자, 오른쪽 그림같이 윗면이 정사각형이고 모서리의 길이가 18인 사각뿔이 있어. 근데 이제 이 BC 위에 점 P에 대해서 PC가 2대1, 2대1로 내분하는 점이가 두 직선 AP와 B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면 좀 편해. 좀 크게 그리죠. 이것도 이제 평행한 애를 가지고 보면 되는 거거든. 네, 근데 그 의미가 위에 것들이랑은 살짝 조금 달라.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 비슷하게 그리도 이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가 A, 모서리가 전부 18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도 18이야, 여기도 18이야. 그렇지,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8이지. 그래서 거기 밑에서 여기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가 P라고. 요게 이 하나 있다. AP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바깥으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네들 이름은 다 뭐냐는 거지? 멈춤 다 써야겠다. A, B, C, D, E, 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봐. 일단 이 길이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각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잘 봐. 여러 면에서 볼 건데 일단 이 앞면 A, B, C를 가져. 얘가 정삼각형이 A,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모서리가 18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선을 내렸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3등분 하는
제곱사인 없이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여기 18이면 여기에 9호 루트 3일 거거든. 그리고 여기가 3일 거야. 여기 3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AP의 길이가 일단은 뭐가 되냐라고 하면은 81, 243 플러스 9 되겠네. 그래서 얘가 9, 290, 252 이게 되겠지. 이게 잠깐만 9 곱하기 18? 9루트 있는 9루트 이상한데?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야? 81 9니까 맞잖아. 그러면 9루트가 맞나 보네? 아니 그럼 나오네. 9 곱하기 26이네. 아, 28이네. 거기에 6, 7 이렇게 되지. 내가 계산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잘 봐. 이제 요게 이제 요거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다음에 두고 그다음에 요 바닥면을 바닥면을 보면 밑면을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겠지. 밑면이 이렇게 정사각형. 무슨 얘기냐면 여기 E, D, B, C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BD를 하나를 두어서 해서 여기가 3등분이 있죠. 3등분. 해서 여기 P. 근데 이 위에 얘가 4등분이잖아. 그러면 얘랑 평행하게 여기도 3등분을 이렇게 해서 이거 그거 괜찮아? 얘랑 얘랑 평행하게. 근데 요 길이가 18루트이야. 근데 여기 3등분 하는데 여기 6루트이겠지. 괜찮아? 그러면 잘 봐. 지금 뭘 할 거냐면 요렇게 되고 여기 요렇게 돼서 요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기 바닥이 되는 거지. 여기 옆면이 되는 거고 여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러면 조상학형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Q라고 할게. Q도 여기 이제 2대1, 1대1 있는 점이겠지. 그래서 P, Q, A. 그럼 요각이 우리가 원하는 거야. 이해했어? 왜냐면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6루트이고 여기가 6루트 7이야. 어차피 내려오면 똑같으니까 여기가 3루트 7. 그러면 코사인 세타 여기 세타면 코사인 세타는 6분의 5니까 21분의 14. 틀렸네? 왜 틀렸지? 3 2 6루트 7분의 3루트 7분의 7분의 이거고 아 맞네. 선생님도 계산됩니다. 어렵지? 이제 저런 생각들을 계속 해내야 돼. 계속 눈을 본인은 해야 돼. 안 그러면 쉽지는 않으니까 545. 자, 이게 이면적이죠? 선생님 그때 얘기했던 그 문제. 맞죠? 부분이 풀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다시 보고.
자, 오른쪽에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서로 수직으로 되어 있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나가 서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직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알파랑 베타가 수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L과 M이 각각 평면 알파와 베타에 놓여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서 L이 여기 있는 요 교선과 여기가 60도 되고, 여기는 이렇게 누워서 여기가 이제 바닥에 30도 이렇게 되는 거. 피해서 만난대. 그러면 L과 M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정된 평면과 베타가 이루는 가격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되게 해서 이렇게 평면을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지. 요 평면이 요 바닥과 이루는 가게 되는 얘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만 더 크게 할까? 이렇게 되는 애가 P고 L,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버려요. 직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30도가 되잖아. 여기가. 여기서도 이렇게 직각을 내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얘도 여기가 직각이지. 상수선 내에서. 그러면 지금 내선이 잡은 이 평면이 바닥이랑 이루는 각이니까 여기가 세타인 거지. 이해했어? 아니, 저렇게 풀면 된다. 근데 이제 길이를 구해야 돼. 중에 거기 지금 길이를 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치? 그래서 결정을 뭘 합시다.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제일 짧은 걸로 시작하는 게 좋아. 뭐가 좋을까? 여기 60도. 여기를 A라고 하자. 밑에 여기도 직각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2A. 맞지? 그리고 그러면은 가구가 내려져. 여기 2A면 여기 4A. 그치? 요거는 루트 3. 그럼 끝났지, 여기서. 아니, 2루트 3. 그치? 그래서 이 삼각형을 보면 여기를 H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면 여기 삼각형이 만들어졌네, 이렇게. Q, H. 여기 세타, 여기가 A, 여기가 2, 루트 3. 그러면 너무 더럽게 나오는데? 12, 루트 13이 이렇게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는 루트 13분의 1 저렇게 잘라서 상수선을 사용해버리면 좀 많이 편하다. 559. 정사형은 이 파트가 제일 어렵지. 이제 풀 묶거나 아니면 이제 각이 그림자가 빛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니까. 잘 봐.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뒷변의 반지름의 길이가 2고요. 높이가 8인 원기둥이 평면 알파와 30도의 각을 이루며 비스듬히 떠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원기둥의 평면 알파로의 정상의 넓이를 구할 건데, 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게 선이 이렇게 돼서 바닥이랑은 30도가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가 반지름이 2고요. 8이다. 이렇게.
이게 바닥에 이게 바닥에 정사각형 어떻게 떨어질 거냐라는 문제. 일단 내리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 옆면은 전부 다 자 요면 여기 중심을 지나는 요면 여기랑 여기까지는 그냥 옆에서 보기에 정사각형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져. 여기로 이렇게 여기서 여기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런데 요면이 있습니다. 이쪽 면이랑 이쪽 면은 쭉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지. 이해해 주셨나요?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러면 중요한 사실이 뭐지? 그럼 여기가 떨어지겠지. 요 딱 채우는 이 녀석의 넓이가 여기 넓이가 바닥으로 여기 떨어지겠지. 이렇게 떨어지겠지. 맞아? 여기는 넓이가 얼마냐면 여기가 이제 4고 2이니까 8이니까 32. 그래서 저 넓이는 32. 에다가 뭐 이제 하나 더 할 거고 곱하기 뭐 하면 돼? 아 여기 따져야 되나? 32는 그대로 사인 30도만큼 떨어질 거야. 이게 여기 부분이야.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떨어질 거냐는 거야.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요가하고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요가하고 떨어질 거야. 요게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되는 게 요만큼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뭔 얘기인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이렇게 해서 요가하고 떨어지겠지. 근데 여기가 30도면 요게 30도란 얘기고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60도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기는 4파야. 원래 넓이 곱하기 2개니까 코사인 60도로 떨어져. 여기 다 보이는 거랑 살짝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조심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자. 바로 하자. 프린트해서 조금만 이따 올게. 옛날에는 4학년 되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2학년만 돼도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 미치겠다. 20팩터만 간단하게 할까요? 20팩터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려갑시다. 성분이랑.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팩터를 배울 때는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A라는 팩터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같은 팩터죠. 얘도 A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런 길이와 요런 방향성을 가지는 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좌표 평면에다가 갖다가 박아. 시점이 뭐가 되게? 시점이 0점이 되게 박아. 그러면 요 A라는 벡터가 나타내는 점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 점 A에 대한 이 위치를 나타내주는 벡터라고 해서 요 점 A에 대한 위치 벡터를 이 녀석이다라고 결정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벡터가 이제 요 A의 위치 벡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위치 벡터들을 가지고서 다른 벡터를 나타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이런 벡터 하나 있고 여기에 B를 나타내는 벡터 이 벡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A, B 벡터라는 녀석을 만들 수 있죠. A, B 벡터 라는 녀석을 앞에서도 배웠죠? 어떻게 해요? OB 빼기 OA 벡터로 결정을 해서 이게 B 벡터 빼기 A 벡터다라는 형태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벡터도 또 마찬가지로 위치 벡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AB 벡터에 대한 위치 벡터 A 위치에 대한 벡터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내분이랑 외분이 나와요.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이거 무슨 얘기냐? 자, 여기 A를 나타내는 A 벡터가 있고요. OA. 이렇게. 그리고 여기 B를 나타내는 B 벡터가 있다고 하시죠. 우리가 A, B라는 저 두 성분에서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가 있어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요 P를 P 벡터다라고 한다면 O P 벡터, 즉 P 벡터는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죠. M 플러스 N분의 반대죠? N의 B 벡터 플러스 N의 A 벡터 크로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장선에서 AB의 연장선에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Q다 M 대 N으로 들어가는 연장선에서 Q다. 그래서 이 OQ 벡터 외분점 OQ 벡터는 뭐다? Q 벡터라고 명칭을 결정을 하고요.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죠? M-N분의 M의 B 벡터 여기 N의 A 벡터 형태로 나타낸다는 거죠. 내분 외분.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걸 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건 한 직선상에 A와 B가 C가 있다고 해서 여기 원점이 있어서 요 벡터라고 하면 OC 벡터는 T배의 OA 벡터 더하기 1-T배의 OB 벡터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ABC는 일직선상에 있다는 얘기를 사용해서 여기 더해서 1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얘를 n분의 m의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n의 a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얘랑 보면 1이잖아. 둘 다 양수면 요 사이에 들어가요. 이 사이에. 그죠? 여기는 n-n분의 m의 하고 빼기 n-n분의 n의 a 벡터. 그러니까 얘랑 보세요. 근데 하나 1보다 큰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이쪽이나 이쪽으로 결정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들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저걸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위치 벡터를 이제 좌표로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단위 벡터를 쓰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이제 어떤 A라는 벡터를 나타냈는데 여기 좌표가 A1, A2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요런 벡터 하나 있을 거고 수선에 대해서 요런 벡터 하나 있고 보통 좌표평면의 이 벡터는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벡터를 만들 거냐면 단위 벡터라고 해서 X축과 평행하는 벡터 즉 E1을 만듭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크기가 1이고 사이즈 A 얘가 나타내는 요 좌표가 1,0 나타나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투 벡터를 나타냅니다. 얘가 나타내는 좌표가 0,1이다. 그래서 그 위치를 나타내는 점을 이렇게 나타내면 요 A 여기까지는 여기 길이가 A1, 0이니까 요만큼의 벡터는 A1배의 E1 벡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의 벡터는 A2배의 E2 벡터로 나타나죠. 그랬더니 그 A 벡터인 요 A 벡터를 우리가 A1배의 E1 벡터에다 A2배의 E2 벡터로 나타내서 이거를 A 벡터로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부터 얘를 이렇게 간단하게 좌표로 A1, A2라고 나타내고 이거를 성분 표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을
이런 책에 A1, A2를 벡터 A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고 A1을 X 성분, A2를 Y 성분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A 벡터를 이렇게 나타내겠다. 그러면 모든 위치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그거는 좌표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좌표가 1대1 대응이 되면서 좌표를 성분으로 나타내는 위치 벡터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더하기 빼기 다 가능하고요. 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기 A의 크기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6일인데 요거 대각선 해서 가능하다면 이 루트 A1은 제곱 A2 제곱을 성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A 벡터를 우리가 성분으로 A1, A2로 하고 B 벡터를 B1, B2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진 거죠. 더하기 B 벡터 성분으로 따지면 얘가 A1, B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형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빼기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스칼라 K배의 A를 있다 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성분에다가 K의 A1, K의 A2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P배의 A 벡터에다가 Q배의 B 벡터라는 거 성분을 Q배의 A1 P배의 A1 더하기 Q배의 B1 그러니까 콤마 P배의 A2 Q배의 B2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꺼번에 하고 있다. 여기 이제 그냥 무자식 형태처럼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저거는 이제 성분을 이거 선생님 설명 안 돼. 요거는 얘기가 되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A라는 녀석이 A 벡터였어요. 성분은 A1, A2라고 합니다. 여기에 B라는 B1, B2가 있고 여기서 B 벡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A, B 벡터는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OB에다가 빼기 OA 형태가 되면서 B 벡터 빼기 A 벡터가 되버리고 그래서 성분을 따지면 B1 빼기 A1 콤마 B2 빼기 A2 형태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A, B 벡터의 크기라는 건 A, B의 길이가 되고 구점 A, B 사이의 거리가 되고 그게 아까 여기 썼었던 크기 성분 안 쳤구나. 크기에 대한 얘기로 가보면 성분에 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즉 B1 빼기 A1의 제곱 B2 빼기 A2의 제곱으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익혀서 푸시면 뭐 그렇게 되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내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정사형이라던가 그런 관련된 문제들도 풀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기라티카 혼자 하는 건 되게 처음인 것 같네. 처음인 것 같아. 보강도 아니고, 1대1로 하는 건, 확통은 전에 한번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아가 원래 2학년 때 많이 안 해요? 2학년 때. 니네 학교랑 대원이 있는데, 대원은 지금 애들이 시간이 안 되는 거고, 대원이랑 니네 학교 정도. 자연은 기말만 가. 학기 한 번. 딱 3학기밖에 없어. 근데 솔직히 확통도 한 3, 4학기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선택이잖아. 근데 확통 선택하는 애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저희는 확통이 3학년 때. 그렇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걔네는 그냥 다 그때 들 거 아니야. 근데 니네는 3학년 때 기하까지 하면 누가에서 죽으니까 2학년 때 하는 게 맞긴 하거든. 그러니까 딴 학교는 아예 기하를 안 하는 거야.
광남은 기하가 없을걸? 네, 동대도 기하가 없어. 하나? 안 하는 것 같은데. 3학년 때 미적하면 많으니까 하게. 그러니까 미적에는 기하가 선택일 거야. 근데 만약에 선택을 많이 안 하는 거지. 왜냐면 내가 해준 적이 없어. 동대는 해준 건 있는 것 같고 광남은 기하를 해준 적이 없어. 최근에 한 2년 전. 이게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학교별 성질로 바뀐 거예요. 특징이. 자, 내적입니다. 네, 선생님이 계산한 건데 나중에 봐봐. 나중에 선택 과목 할 때 기하가 한 번 빛을 볼 날이 올 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솔직히 초창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택 과목으로 수능 선택 과목 지정했을 때 생각보다 기하 선택하는 애들이 많았어. 왜냐면 기하를 선택해서 3월이랑 6월까지 보잖아. 그럼 기하가 겁나 쉬워. 벡터까지거나 아니면 앞에까지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도 시험이 더 어렵게 나오잖아. 옛날처럼 누가 벡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9월부터 기하가 갑자기 되게 어려워졌어. 아닙니다. 공간이라는 게 너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적은 애들이 많은데 미적에서 점수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 다 기하를 올려서. 네, 학교에서 기하 수업 듣는데 애들 선생님이 수능에서 기하 검사를 있는 거 물어봤는데 한 명도 없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잘해도 인원이 적잖아. 그럼 등급이 안 나와. 그래서 그런 거야. 과학이랑 비슷해. 그래서 지금 기하가 문제가 되는 거야. 확통은 문과애들이 어쩔 수 없이 다 선택을 한단 말이야. 심지어 그 이과 애들 중에서도 확통 선택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확통은 투준하게 인원수가 채워져. 무조건 원래 있었던 이과 애들이 있으니까. 기하가 바보가 된 거야.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지금 좀 죽었는데 아마 나중에 한번 기하가 엎을 날이 뭐냐면 대학에서 기하를 선택한 학과를 지정하기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과는 기하를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 결정이 되면 그거 가려고 하는 애들은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어떤 과들이 기하 들어도 괜찮아, 미적 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 내적은 뭐냐? 보통 연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벡터 연산이라는 거에서 이런 연산이 있어. 그 다음에 숫자에서 뭐 1 더하기 2가 있어. 이 덧셈과 인대셈은 다른 거지. 저기 벡터에 대한 덧셈이고 이건 실수에 대한 덧셈이야. 표기는 똑같지만 의미는 같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벡터 계산에서 이렇게 곱하기 형태의 내적을 한다는 것의 정의는 그냥 딱 이거야.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를 하고 둘이 이루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렇게 A 벡터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B 벡터가 있다면 그러면 이 길이에다가 코사인 스타를 한다는 건 두 개 중에 하나야.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길이의 크기를 한번 곱해. 그 얘기지. 그 다음에 이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하면 얘가 내려와서 요만큼의 길이가 돼요. 요만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같은 직선상에 내렸을 때의 길이와 그 길이를 곱하는 거야. 근데 이 값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똑같은 그림이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너무 길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B의 길이에다가 여기 있는 걸 내려도 돼. 이거 곱해서 상관없어. 똑같은 얘기야. 이게 쓸데없는 무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길이와 길이의 곱이야. 대신 하나가 하나에 내려갔을 때 수선을 내렸을 때의 그 길이와 길이의 곱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내적의 의미다. 원래는 내적의 의미가 되게 좀 되게 길고 장황스럽고 그런 게 많은데 그거는 대학 가서 필요한 사람들만 배우게 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내적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는 책에 것처럼 각이 예각이야. 예각일 때는 그렇게 내릴 건데 만약에 얘가 각이 이렇게 된다. 둘이 이루는 각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요 각이 세타야. 코사인 세타가 음수야.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지 마. 알겠지? 무슨 얘기? 그러니까 항상 예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둘이 이루는 각이야. 이렇게 되면 얘를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는데 얘가 그냥 음수이다라는 거. 뿐이 알겠지?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마. 헷갈리니까. 자, 그리고 원래는 예전에는 이걸 증명을 했어. 만약에 A의 성분이 A1, A2고 B의 성분이 B1, B2다. 이렇게 되면 A 내적 B는 A1, B1 더하기 A2, B2다라는 걸 증명을 했었어. 그래서 어떤 기념세는 나오고 어떤 기념세는 그냥 숫자 넣어서 계산하는 게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냥 끝나는 것도 있긴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만 확인하면 되고 교과서에 있으면 빅한 넣기 정도만 생각하면 돼. 잘 안 나와. 나 요새 한동안 이 문제를 못 봤어. 옛날에는 지금 5, 6년 전에는 증명하라 빅한 넣기 하는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시험 보는 거에 비해서 이 문제 거의 못 봤어. 근데 이제 외워야 된다. 계산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20이랑 20이랑 합치면 되게 많은 걸 할 수가 있어. 첫 번째, 성분이 주어지면 여기서 얘네 둘이 이루는 요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저식을 바꾸면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 B의 크기 분의 A 내적 B를 계산할 건데 이게 결국엔 이거지. 루트 A1의 제곱 A2의 제곱에다가 루트 B1의 제곱 B2의 제곱에다가 A1, B1 더하기 A2, B2 내적을 계산하는 게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아,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서 나중에 여기다가 무슨 문제를 얻냐면 상학함수에서 배운 코사인 법칙을 얹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게 하드해지지, 어려워집니다. 요것만 주시면 그러니까 상학함수가 여기에 생각함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어려워지면 하는 건데 이해했지 무슨 얘기지? 그런 것만 조심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저 연산 내적 연산은 자, 내적 연산은 이런 게 있다. 봐봐. 만약에 이제 A, B 벡터, C 벡터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 A 내적 B는 아까 선생님이 저기 반대로 했듯이 B 내적 A랑 가능하다. 조심해야 되는 거 요거보다 실수다. 아까 더하기 빼기는 벡터랑 더하기 벡터는 벡터야. 벡터 빼기 벡터도 벡터야. 하지만 벡터 내적 벡터는 실수야. 숫자가 되는 스카라가 된다는 거지. 크게 나오는 거야. 그럼 성립하고 여기에다가 내적 B 플러스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래서 각각을 내적한 거에 뿔마 형태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것도 돼. 숫자 A에다가 내적 B는 K를 하고 A 내적 B를 해주고 또는 K가 기울어야 돼요. A 내적 K배의 이렇게 상관이 전혀 없다. 이건 연산에서 써먹는 거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들을 몇 가지 확인해보면 만약에 A랑 B랑 평행하다. 평행하는 것부터 할게. 그러면 A 내적 B는 이게 무슨 얘기였지? B가 스칼라 K의 A였어. 그러면 얘가 A 내적 K배의 A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거든. K하고 A의 제곱을 왜냐? A와 A는 뭐야? 같은 방향이야. 그렇기 때문에 각이 세타가 0이야. 그래서 1이 들어가는 거지. 됐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평행해서 내적을 했을 때 얘가 항상 양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K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된다는 거야. A가 이거고 B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A 내적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A 크기, A 크기, B 크기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A 내적 B는 뿔마 A B 필요 충분 조건.
A, B가 0벡터가 아니라면. 자, 그리고 좀 더 많이 쓰이는 녀석은 뭐야? 수직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지? A 대적해는 뭐다? 0입니다. 역시 둘 다 0벡터가 아니라면 뜻은 못해. 요 사실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조금 까다롭다라는 거야.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문제가 풀릴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봅시다. 직선. 여기가 어렵지.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인데 원래 옛날에 원의 방정식이 되게 그 영양가가 많았었거든. 근데 지금 원의 방정식이 영양가가 별로 없어. 거의 끝났다고 봐도 돼. 이러다가 원방도 없어지지 않을까. 옛날에는 평면의 방정식도 있었어. 직방, 평면. 자, 근데 정말 어렵게 나왔었는데 야, 다 쉽게 만들어라고 해서 싹 다 빠진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직선의 방정식이랑 어찌 보면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야. 근데 뭐 그거를 너무 다른 것처럼 생각해. 어떤 애들은 1학년 때 직선이 다른 문제, 지금 여기 팩트에서 배우는 직선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애들도 있었냐면 저거 잘 못하는 애들은 그냥 1학년 때 걸로 풀었어. 방법을. 근데 객관식이랑 상관없잖아. 계산이 좀 더 들어올 뿐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을 거야. 아니, 평면도 그려야겠구나. 여기 어려우니까 문제 많이 풀어야 돼. 평면 좌표에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배운 걸로 하면, 1학년 때 배운 거 예전 걸로 하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기울랑 점 하나 필요하지. x1, y1. 그래서 기울기가 m이야. 그러면 저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에 x-x1 플러스 y1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솔직히 직방은 저것만 하면 대부분 다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치에서 하는 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거의 맞물려서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 정의만 할 줄 알면 풀리는 이거가. 근데 여기 뭐냐면, 자, 여기에 이 위에 점이 하나 있대. 똑같아요. 여기에 x1, y1이라는 점이 하나 있어. 그리고 얘랑 평행한 방향 벡터라는 u라는 애가 있어. 방향 벡터. 책이랑 똑같은 걸로 줘야겠다. u가 뭐로 들어가 있냐? a, b. 아니, 복선이다. u1, u2로 되어 있는 책이랑 똑같아. 얘가 u1, u2라고 해서 요 6벡터가 결정이 됩니다. 성분. 여기다 쓰면 돼. 여기 쓰고 여기는 6벡터. 방향 벡터. 그래서 좀 여기가 성분이 여기다. 됐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도형의 방정식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저 직선 위에 있는 랜덤한 점을 하나 잡아. P라고. 그래서 이 P가 나타내는 모든 점들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얘기하는 거냐? 얘를 여기서 끊어봐야 잡아. 그 책에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와있어. 얘를 나타내는 얘가 A 벡터 이렇게 돼 있고, 얘를 나타내는 얘가 P 벡터라고 나타났어. 그렇잖아. P에 대한 위치 벡터, A에 대한 위치 벡터니까. 그래서 A, P 벡터가 만들어졌어. 이런 벡터가 만들어졌어. 그럼 A 벡터랑 얘랑 평행하겠지. 직선 위의 벡터, 방향 벡터가 같을 테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평행해. 그러면 A, P 벡터를 이렇게 써. K 배의 6벡터라고. 여기 뭐라고 썼냐? K? T 배를 썼구나. 책에랑 맞춰. T 배, 스칼라 배의 6벡터를 쓸 수 있지. 평행하니까. 근데 A, P 벡터를 우리가 OP, 여기 OA라고 쓰고 T의 6벡터라고 쓴 다음에 얘가 P니까 P 벡터는 얘가 넘어가서 A 벡터 더하기 T 배의 6벡터라고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위치에 대한 P에 대한 위치 벡터의 설명입니다. 그럼 얘가 나타내는 점들이 바로 직선이 된다라는 얘기가 그게 저 나타내는 A랑 위치 벡터를 A랑 P라고 하면 P는 이렇게 나타낸다. 이때 이를 직선 L의 방향 벡터라고 한다. 이 방향 벡터가
기울기의 개념을 준 거다. 나중에 식을 보면 똑같아. 그러면 요거 식으로 나타내는 이렇게 봐봐. 요거 식으로 나타내면 여기 나타내는 성분이 x, y잖아. 그치? 그럼 얘가 x1, y1에다가 여기 t배니까 tu1, tu2 이렇게 되지. 그러면 x좌표는 x1 더하기 tu1 이렇게 될 거고 y좌표는 y1 더하기 t의 유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식이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나와. 매개변수 형태라고 해. 너 그때 미적분이? 그때 매개변수 했던 거 기억나지? 너무 기억이 안 나? 자, 이게 y1 더하기 t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x랑 y를 서로에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x를 다른 걸로 y를 다른 걸로 나타내는 매개변수 형태라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는 하나로 나타내고 이것도 답이야. 이것도 이 직선의 방정식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하나로 나타내고 싶어. 그때 가장 공통적인 거는 t잖아. 그래서 얘를 t로 바꾸기 시작했어. 넘기고 나누니까 t는 u1분의 x 빼기 x1. 여기서는 넘기고 나누니까 여기 u2 u2분의 y 빼기 y.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직선의 방정. 거기 써있는 거죠. 근데 잘 봐. 거기 보면 u1, u2가 0이 아니라고 써있잖아. 분모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잘 봐. 이거 잘 봐. 이거를 내가 이렇게 써줄게. 얘를 u2 곱해. y 빼기 y는 u1 빼기 u2의 x 빼기 x1이지. 그 다음에 y1은 이거 잘 봐. 이게 이거였네. 요 기울기가 얼마야? 여기 요 직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u1분의 u2. 여기 m이 들어가면 식이 이렇게 같아. 같은 얘기라고. 근데 왜 벡터를 쓰냐면 얘가 방향 벡터를 주고서 계산을 했을 때 요 개념을 쓰면 엄청나게 쉬워지는 문제들이 많아. 솔직히 얘기해서 저 평면에 나타내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직방은 되게 단순한 알고리즘이라면 얘는 되게 복잡한 알고리즘도 소화할 수 있다. 벡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벡터는 왔다 갔다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점들을 두 개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직선은 안 돼. 그렇잖아. 그 직선을 가져다가 계속 갖다 쓰고 해야 되는데 얘는 두 개를 이렇게 움직이면 다른 직선을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걸 호환의 비율을 바꾸면 직선의 모양이 바뀐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표출을 해서 나중에 이제 물리학이나 화학에서의 그 진짜 분자 운동 이런 것들 할 때 이게 좀 나오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이 벡터의 개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그래서 되게 어려워. 선생님들 1학년 때 학부제에서 화학할 때 그거 했었는데 오 진짜 계산이 되게 어려워. 장난 아니야. 자, 요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이 요런 것도 있다. 자, 똑같은 직선의 방정식이 여기 지나갈 건데 이번에는 얘랑 수직인 벡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n이라고 나타내는 n 벡터. n 책에 보면 n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n 벡터는 성분으로 따졌을 때 얘가 a, b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우리는 이 직선에 대한 법선 벡터라고 해요. 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통 짚어야 돼요. 법선 벡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잘 봐. 여기 또 어떤 지나가는 점 x1, y1이 있다고 쓴다면 자, 이번에는 여기 위에 있는 점 AP를 잡았을 때 내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도 P를 하나 잡아서 얘가 x, y다라고 해서 잡았을 때 요 벡터가 A 벡터 그리고 요 벡터가 P 벡터라고 하면 요 AP 벡터 그지? P-A 벡터 AP 벡터는 N 벡터와 수직이지. 수직. 그러면 이 익스는 이게 P 벡터 빼기 A 벡터에다가 N 벡터를 내줬으면 뭐가 된다? 여기 바로 생각합니다. 요게 요 형식이 또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형식이다. 근데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A P 벡터는 즉 P 벡터 빼기 A 벡터는 성분이 x 빼기 x1이고 y 빼기 y이지.
다음에 n 벡터는 a, b라면서 그럼 매적을 하면 a, p, 매적 n을 하면 매적하면 a의 x 빼기 x1, b의 y 빼기 y1은 여기 되는 거지. 이것도 직관, 이거 제대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형. 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하는 그 형식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되게 우리가 알는 직방이랑 되게 가까워. 근데 이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다. 그래서 법선 벡터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양을 봐서 알겠지만 뒤에 직방이랑 원방의 문제가 나온다면 선생님은 원방보다는 직방의 문제가 더 훨씬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원방이 진짜 많았어. 근데 이제 원방 문제가 많이 빠져가지고 직방이 거의 위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뒤에 이 그 쇠는 풀어보면 알아. 뒤에 저 원방 문제 거의 없어. 봐봐. 23밖에 없어. 유형 23 끝이야. 그치? 모든 문제집이 지금 거의 하나, 두 개 유형밖에 없어. 원방.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나오긴 해. 그리고 나중에 그 공간 도형 가면 또 나오거든. 근데 여기랑 연결 쓰지 않아. 거기가 9가 나오는데 얘랑 연결. 옛날에는 공간 벡터라고 해서 9랑 1을 가져다가 벡터를 사용해서 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다 사라졌어. 자, 직방인데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렇게 L이라는 애가 있어요. 직선 하나가 있어. 그럼 여기 얘 방향 벡터가 있겠지? 그다음에 이렇게 L이 지나갈 거야.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있겠지? 예각이라고 해도 되고 분각이라고 상관없어. 그러면 얘 L이 갖고 있는 방향 벡터라는 게 있어요. 얘가 U1이지. M이 갖고 있는 방향 벡터 둘이 시점을 이렇게 일치시켜. 얘가 U2겠지. 그럼 여기도 세타겠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두 직선 L과 M이 이루는 각이 세타라면 그 세타를 구할 때 U1과 U2가 이루는 각으로 구한다면 우리가 아까 내적을 할 때 어떻게 구했냐?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구했다는 거지. U1 크기 U2 크기 분의 내적 벡터 하나도 없어. 크기 분의 U1 내적 이렇게 된다. 만약에 얘가 예각이다 라고 하면 절대값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절대값이 10으로 있어요. 문제 자체. 우리가 아까 그 내적으로 구하는 가위 크기 구하는 것처럼 예각이다 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구한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똑같은 거라고 할게. 여기에 역시 L이 지나가고 여기에 M이라는 직선이 지나갈 거야. 이번에는 얘를 할 거예요. 아, 저기서 이거 안 했구나. 미안. 잠깐만. 이걸 하고 가자. 차례. 근데 만약에 아니 뒤에 가자. 이거 하고 상관없어. 이번에는 법선으로 갈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의 법선이 이렇게 오는 애가 N1이 있어. 그 다음에 얘의 법선이 둘이 이렇게 만나게 할게요. 선생님이 그냥 N2 벡터. 여기 직각이고 직각이 있어요. 얘는 A1, B1이고 얘는 A2, B2. 그럼 만약에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면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은 만날 것 같아. 법선에서는 책에 안 나와 있어서 이거는 방향 벡터로 계산하는 거고 법선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늘려. 이거 계속 이렇게 쭉 늘려. 이렇게 늘려. 이게 N1 이렇게 늘리잖아. 시점 여기다 맞추면 여기가 되거든. 즉 여기가 돼. 여기서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건 세타다 라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바로 N1 크기 N2 크기 분의 N1의 내적 N2의 내적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냐? 여기 절대값을 해도 되지만 보통 절대값을 하고 마이너스를 하는 게 좋다. 그래야 여기 예각이 납니다. 여기가 예각이면 여기 중각이고. 이해했지? 무슨 얘기인지? 거기 푼다. 됐어? 우리 법선 조심해. 그러니까 법선을 안 주겠지. 어떻게 주는 거냐면 여기 있는 식을 주는다는 얘기. 아 여기 6원 분의 x x1이야. u2 분의 y 마이너스 y 뭐냐 여기 6원 u2 했으니까 안 되겠네. 여기를 이렇게 하자. n1 n2 n1 이렇게 하자. 얘가 n1 n1 얘가 n2 n 이렇게 하자. 그럼 여기는 식이 요 m의 식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n2 분의 x 마이너스 x는 n2 분의 y 마이너스 y. 식을 얘네처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여기를 a1의 x 마이너스 아니지. 이게 얘기죠. a1의 x 플러스 b1의 y 플러스 c1은 0이다. 그럼 법선 벡터가 이거라는 얘기고 여기도 hx 플러스 b2y 플러스 c2는 0이야. 이렇게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선이 이거란다. 방향부터가 이거란다. 이렇게 안 준다는 거지. 이해했지 선생님? 저런 문제들을 잘 기억해놨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보면 저기 보세요. 그럼 만약에 다음 단계 이번에는 L이랑 M이 평행이에요. L 평행 평행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방향 벡터도 평행하겠지. 그럼 법선 벡터도 평행합니다. 이해됐죠? 좋아. 그 다음에 L과 M이 수직이야. L 이렇게 지나가. M이 이렇게 지나가. 그럼 당연히 법선 벡터도 수직이겠죠. 그래서 U1 수직 방향 법선은 수직이겠니? 수직. 이거는 헷갈릴 게 별로. 자, 여기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개념적인 부분만 잘 이해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려워서 빠졌어. 진짜 옛날 기아 배운 니네 진짜 까먹었을 거다. 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한 10년 된 제자들이랑 가끔 연락을 할 때가 있거든. 근데 걔네가 만약에 이제 대학생이 나와서 이제 과외를 하고 있어. 그럼 나한테 전화했을 때 선생님 기억 왜 이래? 뭐야? 저희는 왜 다 배운 거예요? 엄청 억울해.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한 8년 전만 해도 배웠던 애들은 다 요새 수학이냐며 그런 얘기 진짜. 자 이제 원의 방정식. 자 그 선생님 때는 더 했어. 중이. 뭐 어떤 애들 지금. 자 원의 방정식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원이라는 게 정의가 한 점에 대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제 m,n이다. 그래서 반지름이 r이야 라고 하면 여기 p라는 점을 x, y라고 잡아서 요 ap의 길이가 r이야 라고 하는 게 원방의 정의죠. 1학년 때 배웠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양변을 제곱해서 계산하면 x-m의 제곱에 y-n의 제곱이 r제곱이야라고 나오시는 이게 원방이죠. 그런데 거의 같아요. 이 얘기를 평면에 놓고 벡터를 사용한다면 잘 봐.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벡터니까 여기 A를 A1, A2로 놓을게요. 보기 편하게. M에는 상관없어.
그다음에 여기 똑같이 이렇게 원을 잡았어. 여기다가 P를 잡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요 A 벡터라는 게 있죠. A 벡터가 있고 P 벡터라는 게 있죠. 근데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 어떤 점 위에 있는 점 아무 데나 x, y를 잡았을 때 A, P 벡터의 크기는 항상 뭐다? R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잖아요. 여기가 벡터냐? 성분이냐? 이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기는 벡터가 아니라 그냥 길이니까 여기는 그냥 AP로 가면 되는 거예요. AP가 R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같은 얘기로 AP 벡터의 크기가 R이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거기에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얘기야. 책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자 선생님이 어떻게 나타내죠? 보면 이렇게 이게 A 벡터잖아. 이게 P 벡터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내죠? 그렇지. P 벡터 빼기 A 벡터의 크기가 이렇게 나타내죠. 또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 이거를 내적의 P 이렇게 해서 얘가 R제곱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해했지? 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내적이 뭐란 말이냐면 같은 크기니까 이게 P 빼기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요거를 많이 써요.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AP 벡터 또 이거잖아요. 뭐예요? X 빼기 A1 Y 빼기 A2 성분이 이거죠. 그럼 이거의 크기면 루트 x-a1의 제곱 y-a2의 제곱 여기 R이라는 게 연결 제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방이 나온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했었던 1학년에 했었던 얘기랑 같은 건데 표현만 벡터를 쓴 거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잘 봐. 예전에 1학년 때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이 문제는 기억해야 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잘 들어. 이거 옛날에 증명 문제도 나왔었어. 잘 봐. 지름의 양끝. 여기가 x1, y1이고 여기가 x2, y2일 때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보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증명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P를 하나 잡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보다 직각이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AP의 기울기 그치? 곱하기 BP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줬었어. 그래서 얘가 x 빼기 x1 x 빼기 x2 에다가 더하기 y 빼기 y1 y 빼기 y2가 0이다. 이게 답이거든. 근데 이제 되게 쉽게 풀 수 있어. 저거를 예전에 팩터로 증명하여라 이 문제가 있었어. 근데 옛날에 진짜 어떤 학교에서는 이거를 고1 과정으로 증명하는 거 하나와 두 개가 있는 문제. 1번 고1 과정으로 증명하라. 기울기를 사용해서 두 번째 팩터를 사용하라. 이렇게. 팩터를 사용하면 아니면 반대로 볼까? 이렇게 볼까? AP 벡터에다가 BP 벡터가 수직이잖아.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AP 내적 BP가 뭐가 되지? 수직이니까. 근데 얘가 뭐야? AP 벡터가 얘가 x, y라고 보면 얘가 x 빼기 x1, y 빼기 y1이고 BB 벡터가 x 빼기 x2, y 빼기 y2가 되거든요. 봐봐! 내적하면 끝이야. x 빼기 x1에다가 x 빼기 x2 더하기 y 빼기 y1에다가 y 빼기 y2를 하면 0이 단순히 끝나는 거. 이렇게 더럽게 했었는데 쉽게 끝나거든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야. 왜 벡터를 사용하면 좀 더 쉬워지냐? 우리가 느끼기엔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 뭐야? 더 좋은 방법 1학년 때 있는데 왜 벡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복잡해지고 구를 쓰거나 그러니까 차원이 높아질수록 구는 솔직히 그냥 직선의 방정식 평면에 나타나는 우리가 아는 방법은 못 나타내거든. 근데 벡터가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사용합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거기 그런 형태들의 문제들을 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 많이 풀어서 이제 특강 끝났거든. 그러니까 평소 때 생각할 때 계속 질문해. 알겠지? 한 40분 남았으니까 풀어봐. 풀고 질문하고 풀고 질문하고. 아니 그냥 시간이 좀 있으니까.